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언어와 매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단어와 형태소 학습지 2페이지에 있는 기출 연습 문제 2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습지 파일을 실수로 옮겨오지 않은 까닭에 기출문제 PDF 파일에 바로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학습지 2페이지를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학습지 기준 2페이지 왼쪽 하단 아래에 있는 2023학년도 고3 6월 대수능 모의고사 38번 문제입니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밑에 학습활동을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엄청나게 강조했던 형태소의 유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형태소의 유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막 별표 해놓으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형태소의 유형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로, 의미의 유형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생각대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그냥 외워라 라고 좀 무식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외우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요.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은 용언의 어간, 그리고 조사, 접사, 어미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건 조사, 접사, 어미다. 그냥 무조건 외워라. 네가 생각했을 때 뜻이 있는 것 같아도 조사, 접사, 어미에 해당하면 형식이다. 네가 생각했을 때 자립 못하는 것 같아도 용언의 어간, 조사, 접사, 어미가 아니면 자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항상 문제 푸실 때는 의존 형태소에는 용언, 어간, 조사, 접사, 어미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자립.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접사, 어미가 있고 나머지는 다 실질이라고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형식이면서 의존인 것은 조사, 접사, 어미고요. 실질이면서 의존인 것은 용언의 어간.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실질이면서 자립입니다. 사실 요 표 안 채우고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연습하는 문제이니까 이 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의 내용도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8번 문제는 그러니까 공부한 거 복습을 위해서라도 꼭 이 유형을 잘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밑에 있는 문장의 형태소를 여러분이 분석한 후에 분류를 해야 하는데요. 형태소 분석도 또 쉽지 않죠.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띄어쓰기 단위로 다 끊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사만 떼어내면 되고요.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떼어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도 형태소 배우셨고 계속 연습을 하셨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이제 빠르게 그냥 형태소 분석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끊고 는으로 형태소 분석할 수 있죠. 비 끊고 를로 형태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맞고 맞다의 맞까지가 용언의 어간이죠.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 고가 붙었습니다. 형태소는 맞과 고로 분석하셔야 합니다. 바람과 애로 형태소 더 분석할 수 있죠. 맞서다가 얘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이니까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다가는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이거 잘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거 맞서다가에 맞서가 이제 끊기는 건 알겠는데 다 끊고 가일 수는 없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연습할 때도 에서 같은 경우에 애 끊고 서로 더 분석할 수 없다. 애가 분명히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서에서 애를 끊어내버리면 이 서가 따로 남고 그럼 얘도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져야지 애와 서를 각각의 형태소로 볼 수 있는데 서가 혼자서 기능을 하진 않는다. 그래서 에서는 애와는 별개로 애와는 또 다른 형태소로서 에서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로 존재한다. 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 같은 경우에도 다라는 형태소가 분명히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와는 별개로 다를 뗐을 때 이 가가 하나의 형태소로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다가가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뭐 하다의 다와는 별개로 이 다가도 하나의 형태소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다가는 그 뭐 하다가 다른 걸 했다 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일의 중단 후 뭐 다른 일이 시작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연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럼 여기서 맞서는 혹시 더 쪼갤 수 없을까요, 여러분? 네, 서다는 서다인데 마주서는 걸 맞서라고 하죠. 그래서 맞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서다일 때랑 맞서다일 때 그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마주하다라는 뜻의 맛도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맛 하나의 형태소, 서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맞서다 할 때 이 서다의 맛이 붙은 건데요. 그 맛 같은 경우에는 맞장구 치다 할 때 그 맛이거든요. 혹은 맞절하다 할 때 맛. 그래서 이 맛은 유명한 대표적인 접두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서다는 이 맞서다가의 가장 의미의 중심이 되는 어떤 어근이 되겠죠. 어쨌든 이 맞서다가 맞 끊고 서 끊고 다가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사실은 어근접사 수업까지를 다 듣고 나서 이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의 형태소 더 끊을 수 없죠. 길을은 길 끊고 을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내었다 같은 경우에는 찾아내었다로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무려 이렇게 많은 형태소로 촘촘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지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니은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니은은 지금 여기잖아요. 이 니은은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잖아요. 우리는의 우리랑 드디어가 용언의 어간인가요? 아니죠. 1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와 드디어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기역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비를과 기를에는 기역과 니은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라고 했는데요. 기역은 나머지고요. 니은은 용언의 어간인데 비를하고 길을에는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형태소는 없죠. 그래서 니은이 없어서 2번을 틀린 선지다 라고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해야 하니까 그럼 니은 대신 뭐에 속하냐 라고 생각했을 때 비는 이제 기역이고요. 자리 비면서 실질인 를 같은 경우에는 비 뒤에 붙는 조사니까 디귿에 해당하겠네요. 길은 기역이고요. 을 같은 경우도 길 뒤에 붙는 조사니까 디귿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비를과 기를은 기역과 니은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가 아니라 기역과 디귿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로 고쳐주시면 정확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입니다. 맞고의 맞과 맞서다가의 맞은 모두 디귿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비를 맞고 할 때 비를 맞고의 맞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거죠.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니까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모두 디귿이란 설명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은 바로 틀린 선지가 되는데 이제 이 맞고의 맞이 니은인 거 찾았고요. 맞서다가의 맞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맞서다가를 조금 길게 설명을 했었는데 맞서다가의 맞은 대표적인 접두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죠. 맞절, 맞장구치다, 맞서다 할 때 그 맞입니다. 그래서 접두사 즉 접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서다가의 맞은 디귿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선지는 모두 디귿에 속한다는 아니고 맞고의 맞은 니은, 맞서다가의 맞은 디귿에 속한다 라고 해야 정확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선지 보시면 바람에 나와 있는데요. 바람 끊고 에고요. 바람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자리비자 실질이니까 기역, 에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존이면서 형식인 디귿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선지 보시면 니은과 디귿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니은을 기역으로 고쳐주셔야겠죠. 4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일 텐데 5번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찾아냈다는 다죠. 의미의 중심은 찾다랑 내다에 있고요. 참고로 찾아내다는 대표적인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합성된 통사적 합성어예요. 여기 찾다와 내다가 이제 용언 어간으로 있고요. 얘네들이 각각 이 아가 찾다랑 내다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어미, 이 어시 과거 시제를 나타내준 선어말어미, 이 다가 이 단어를 끝내주는 종결어미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요 자세히까지는 나중에 품사할 때 배우더라도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그리고 고1 때 배웠던 그 지식들로만 해도 찾다가 어간, 아가 무슨 어민지 몰라도 어쨌든 어미, 내다가 어간, 어시 선어말 어미, 다가 어미다까지는 찾으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요 어간이니까 니은, 어미니까 디귿, 어간, 니은, 어미니까 디귿, 어미니까 디귿이라고 봤을 때 찾아냈다는 니은과 디귿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라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그 형태소 문제는 사실 형태소의 개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다른 이제 배경 지식들도 좀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왼쪽 다단 아래에 있는 38번 문제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학습지 기준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습지 만들 때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 학습지에는 2024학년도 고3 6월 대수능 모의평가라고 잘못 써놨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9월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어쨌든 2024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3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35, 36번이 한 지문에 묶여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배운 진도상으로는 35번 문제까지밖에 풀 수가 없어서 A 부분 읽고 3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문제를 분류할 때 형태소 유형을 묻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학습지에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그 다음 학습지인
단어의 짜임까지를 배우고 풀어야 이해가 더 온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어의 짜임 진도를 나간 학급도 있고 아직 못 나간 학급도 있는데, 아직 단어의 짜임을 배우지 않은 학급의 친구들은 이 강의를 잠시 멈추고 단어의 짜임 부분을 같이 수업을 한 뒤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 뒤에 있는 단어의 짜임 수업을 하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푼다, 이 강의를 듣는다 라고 전제를 하고 합성어, 파생어, 어근, 접사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업 듣고 나서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풀겠습니다. 복합어는 합성과 파생을 통해 형성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의미를 고려하여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사실 이 문제 푸실 때는 이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단어를 딱 둘로 나눴을 때 그 각각의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단어의 짜임 수업할 때 계속 들었던 예시로 밤고구마 있었죠, 여러분? 민소매 있었죠? 밤고구마를 둘로 쪼개보세요 라고 하면 밤이랑 고구마죠? 이때 밤과 고구마가 각각의 직접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소매 둘로 나눠보세요 라고 했을 때 민과 소매가 각각의 직접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따 우리 문제 풀 때 선지에 나올 건데, 놀이방 둘로 쪼개보세요 하면 당연히 놀이랑 방으로 쪼개겠죠? 이때 놀이랑 방이 직접 구성 요소에 해당합니다.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단어이고,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접사인 단어이다 라고 했어요. 밤고구마 할 때 밤도 어근이고 고구마도 어근이죠? 이런 거 합성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민소매 할 때 민은 접사이고 소매는 어근이죠? 그렇게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이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정확히 이제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놀이도 하나의 어근으로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방도 하나의 어근으로서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합성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그리고 뒤에 설명을 좀 더 읽어보면, 한 개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밤고구마의 밤 형태소 1개, 고구마도 형태소 1개입니다. 밤고구마의 경우에는 직접 구성 요소가 각각 하나하나의 형태소로 되어 있어요. 민소매도 마찬가지로 민도 더 이상은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형태소, 소매도 더 이상 나눠지진 않는 하나의 형태소로서 직접 구성 요소가 각각 하나하나의 형태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놀이랑 방이 직접 구성 요소인데 방은 더 이상 안 쪼개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놀이예요, 놀이. 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더 나뉩니다. 놀이를 더 나눌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다에 이가 붙은 거거든요. 놀다라는 용언 어간이자 어근에 이 명사로 파생을 시켜주는 전미사가 붙어서 놀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 놀이 부분이 2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서 직접 구성 요소가 된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직접 구성 요소는 하나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꿀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꿀과 벌이 모두 어근이면서 합성어이고 꿀과 벌은 각각 1개의 형태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A 부분에서는 이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것의 개념을 이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내용 중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3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선지입니다. 용 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군 이라고 했어요. 용과 꿈, 직접 구성 요소는 용과 꿈이죠, 여러분? 뭔가 하나하나가 어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립 형태소인가를 생각해보면 용 한 개의 자립 형태소 맞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꿈입니다. 꿈은 사실 더 나눌 수 있어요. 선생님, 꿈을 더 나눌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꿈은요, 여러분, 꾸다에 미음이 붙은 겁니다. 그쵸? 잠 할 때 자다에 미음이 붙고, 춤 할 때 추다에 미음이 붙고, 삶 할 때 살다에 미음이 붙은 것처럼 꿈도 꾸다에 미음이 붙은 겁니다. 용언의 어간이자 어근인 꾸에 명사를 파생시켜주는 전미사 미음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용꿈의 직접 구성 요소인 용과 꿈이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꿈 같은 경우에는 한 개도 아니고요. 두 개이고요. 또 심지어 얘네들 의존이죠. 그래서 1번 선지는 꿈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선지 보겠습니다. 봄날과 망치질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임으로 파생어이군 이라고 했어요. 망치질부터 보면 망치질은 망치 플러스 질이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 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전미사 중에 하나로 앞에 있는 어근에 어떤 어근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전미사. 그래서 망치질, 도둑질, 딸꾹질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질이 전미사에 해당하니까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인 파생어라는 설명은 이 망치질에 한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봄날인데요. 봄날의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보면 당연히 봄과 날로 나누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봄과 날은 봄 자체도 하나의 어근으로서, 하나의 단어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는 어근이고, 이 날 같은 경우에도 날이 밝다나 날이 흐리다처럼 하나의 단어로서 분명히 기능할 줄 아는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라고 보셔야 하고 합성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임으로 파생어이군이라는 설명은 봄날에 한해선 틀리고 망치질에만 맞는 설명이라서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라는 단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 분석부터 해봐야겠죠? 지은이를 나눠라라고 하면 지은과 이로 나누고 싶으시죠, 여러분?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는 모두 학생이다 할 때 그 이예요.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을 본 이가 있다 할 때 그 이예요. 대표적인 의존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 대표적인 뭐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건데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영어나 전공어 공부하실 때 어휘력이 중요한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이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 이는 대표적인 의존명사다. 이제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형태소 유형할 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름에 의존이 들어있긴 하지만 결국에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존명사는 이름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실질이면서 자립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가 의존명사라 실질이면서 자립이라서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에 이는 일단은 맞습니다. 자립 형태소예요.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가 자립 형태소면 맞는 설명이죠. 문제는 이 지은입니다. 지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가 이제 직접 구성 요소고 지은을 더 쪼갤 수 있어요.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지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짓다, 글을 짓다 할 때 그 짓다, 소설을 짓다 할 때 짓다에 은이 붙은 거거든요. 정확히는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니은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시옷은 나중에 배울 시옷 불규칙 활용에 의해서 탈락한 거예요. 어쨌든 이 글을 짓다의 짓에다가 뒤에 있는 말을 꾸미는 구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지은이 됐습니다. 을을 탈락시키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써야지 맞겠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써야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지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용언의 어간이고요. 얘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예요. 즉 얘도 의존, 얘도 의존입니다. 지은이에서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냐는 진술은 이에 해당해서는 의외로 맞지만 이 지은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지은 같은 경우에는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둘 다 의존 형태소입니다.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은 단어가 또 2개라서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릴게요.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놀이방 직접 구성 요소 분석하면 놀이 플러스 방이에요. 그쵸? 근데 이 방은 이렇게 끝나는데 놀이는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놀다에 이가 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얘 의존이고 얘 의존이죠. 참고로 얘는 용언 어간이고 얘는 접사입니다. 접사에 대응하는 건 어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용언 어간 자체가 어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의존이고 얘도 의존입니다. 즉 직접 구성 요소 중에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는 설명은 놀이가 있으니까 이거 맞죠? 일단 여기는 단맛도 해봅시다. 단맛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해보면 단이랑 맛으로 나눌 수 있겠죠? 맛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입니다. 단은 여기서 더 쪼갤 수 있어요. 달다잖아요. 달다에 니은이 붙은 겁니다. 얘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만들어서 얘가 얘를 꾸며주듯이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는 어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미라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거죠. 달다, 형용사, 용언 어간이니까 어간이 어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근이 됐다 라고 봐도 되겠죠. 네, 어쨌든 얘도 의존입니다. 혼자는 못 쓸죠. 다를 뒤에 반드시 뭔가 어미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둘 다 의존과 의존이에요. 즉 단맛에서도 이 단 때문에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직접 구성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는 설명은 놀이방의 놀이, 단맛의 단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5번까지 보겠습니다. 5번은 쉬워요, 여러분.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 뜻이 나와 있거든요.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 그럼 꽃고무신은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이란 뜻을 살리려면 꽃고무신이 아니라 꽃고무신으로 나눠야겠죠. 여기 이렇게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뜻을 반영해서 직접 구성 요소 꽃고무신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5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혹시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단어의 짜임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고 이 문제도 다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